자. 태연이 오고 있대. 자, 질문풀이는 일단 통계적 추정, 수특 통계적 추정을 좀 먼저 하고, 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자, 일단 통계적 추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 질문풀이를 할게요. 자, 5번에 답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지민이가 얘기해가지고 확인했죠, 그죠? 맞지? 잠시만요. 5번 좀 5번에 답지에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몇 번이었더라? 사실은 2번이다. 계산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아닌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외에 여기서 지난 시간 레벨 3 문제들을 좀 또 미리 봤는데, 그죠? 맞지? 자, 그 외에, 이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질문할 거. 21번, 23번, 28번, 22번. 몇 겹수가 그냥 다 할까?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제로 딱히 풀어줄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처럼 좀 수업 시간에 자, 이 풀어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거기 질문풀이 약간 요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요거 통계적 추정 레벨 3 할 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 정도는 다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까 검사하면서 보니까 애초에 그 변형에서도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 그리고 오늘은 테스트 실전 테스트 25문제짜리 어서 오세요. 저녁은 맛있게 먹었고요. 네, 저녁이 너무 맛있어서 조금 늦게 된 우리 대현이. 다시 가지러 갔다 왔어? 네. 자, 아무튼 오늘은 테스트는 25문제짜리 무학여고 시험에 맞춰서 사실은 작년 무학시험 변형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문제가 25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을 조금 증량하였습니다. 작년 22문제였거든요. 3문제 증량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거를 테스트로 볼 겁니다. 작년 대형이면 이번 수특 기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수특 기반이 아니죠. 작년 수특 기반이죠. 자, 네, 수특 문제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막 모국 기출 막 섞여 있고 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수특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외에서도 필요 문제가 중간고사 때 봐서 알겠지만 수특 변형으로다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내지만 그 외에 모국 기출 등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본 적 없는데 싶은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죠. 그런 겁니다.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이라고 해놓고 사실표가 밑에 있어요. 자, x 1357 1357. 자, 그 다음에 p가 8분의 3 8분의 1 AB.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 n은 2. 자, 문제는 이미 추출이라고 썼는데 이럴 때 얘를 무슨 추출로 보고 문제를 풀라고요? 그렇지. 복원 추출로 보고 문제를 풀라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뽑는 거랑 뒤에 뽑는 거랑 관계가 서로 독립이다, 동독이다?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원 추출이니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표본을 원소를 2개를 뽑을 건데 앞에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어요. 그게 답된?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문제가 p x바가 4일 확률이 16분의 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바가 4가 나오기 위한 순서쌍을 만들어야 되지. 지난 시간에 예제 1번에서도 해봤고, 맞지? 그 다음에 레벨 3 첫 번째 문제에서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2개짜리 순서쌍에서 평균이 4가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요령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계산 좀 빨리 하는 요령으로 합이 8이 나오는 것으로 순서쌍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몇 개니까 표본의 크기가 몇이니까? 2니까. 오케이. 합이 8이 나오게 되는 순서쌍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는 순서쌍으로 1,7이 있고 3,5가 있고 거꾸로도 있어요. 7,1이 있고 5,3이 있습니다. 복원 추출로 이렇게 4개의 순서쌍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랑 요거랑 확률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되죠. 여기도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돼요. 그럼 1과 7이라고 하게 되면 8분의 3 곱하기 b, 그래서 8분의 3b에 곱하기 2를 해주시고 더하기 3,5라고 하게 되면 8분의 1과 a, 8분의 1a에다 곱하기 2를 해주시고, 자, 요게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였냐면 16분의 3으로 나옵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조금 정리하자면 양면에 어느 정도 곱하는 게 좋을까? 4까지만 봅시다. 이쪽에 분수가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그래도 a, b 앞에 개수는 깔끔해지죠? 2a 플러스 3b. 자, 그게 4분의 3. A 플러스 3B. 아, a 플러스 3b구나. a 플러스 3b. 요게 4분의 3. 맞니? 자,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성질이 있지. 다 더하면 1. 그렇지. 자, 그래서 a 뿔 b가 따로 나오죠. 얼마예요? 4분의 똑똑하다. 굳이 2분의 1로 바꾸지 않고 4분의 2 정도로 맞추는 게 계산하기 편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빼면 2b가 4분의 1을 거쳐서 b가 8분의 1로 나오면 a가 8분의 3 이렇게 되게 되는 관계지? 맞니? 자,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8분의 3으로 채워 넣어주시고, 자, 이 자리를 갖다가 8분의 1로 채워 넣어주세요. 자, 그 뒤는 오히려 그렇게 안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는 오히려 여기까지가 문제 해석에서 아직 적응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나요? 이 유형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오케이. 자,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CPR이 없는 유형이라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 형태고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마무리는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px바가 어떤 n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게 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 방향은 여사건이 더 나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에는 8분의 7이라고 한 영역이 너무 넓잖아요, 그죠? 확률상. 맞니? 자, 그러니까는 px바가 n 이상. 자, 여기서는 이산이기 때문에 등호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상일 확률이 크다 8분의 1. 자,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양쪽이 맞는 말이 돼요.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야 맞냐? 자, 잠깐만. 8분의 7보다 얘가 작으려면 이 부분이 8분의 1이면 안 돼. 등호가 없는 게 맞아. 무슨 얘기냐면 얘가 8분의 1이 되면 얘가 정확하게 8분의 7이야. 딱.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딱 여사건 관계잖아. 그치? 그런 식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은 이 녀석이 1 빼기 p x바가 n 이상 이렇게 들어간 거야. 부등식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는 게 맞아.
납득?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다시. 얘하고 서로 6건이지. 그러니까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얘랑 같은 값은 요게 아랫줄이야. 이해되니? 6건으로 표현. 근데 이 부등식은 이 부등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고. 오케이? 2항에서 넘긴 거라고 봐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등호가 없는 상태인 게 맞다. 이해돼요? 납득? 자, 그러면은 n 이상 2라고 하면은 8분의 1보다 커지자 라고 하게 되면은 큰 수부터 차례대로 확률을 계산을 해요. 다시. 자, 그러니까 px바가 7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 두 번 64분의 1입니다. 요게 되나요? 자, 그럼 그 다음 크기는 px바가 6인 거죠. 어떻게 나온 6이야? 이렇게 둘이 나온 6이지. 그럼 요게 64분의 그렇지 6. 요렇게 더하면 64분의 7로 64분의 8보다 아직 작아요. 이해되니?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다음 평균은 얼마냐? 5 px바는 5. 자, 얘가 아무리 작아도 64보다 1보다 클 거 아니야 이제. 맞아? 그러면은 여기 5까지 여기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5 이상이라고 하면 8분의 1보다 처음으로 커지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5, 4, 3, 2, 1 하면 다 맞는 말인데, 오케이? 그 중에 문제가 원하는 n 값의 합이야. 오케이.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거는 5, 4, 3, 2, 1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5부터 얘를 갖다 만족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얼마야 그럼? 15. 그렇지. 레벨 2 치고 꽤 복잡한데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등호를 갖다가 넣고 풀어서 답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도 개념상은 여기 등호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6건이라서 등호가 여기 바뀌는데, 오케이. 이거는 그냥 부등식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등호가 안 바뀌어요. 원래 없는 그대로입니다. 지민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무섭게 찌르보는 거 같은데. 또 내가 어디 계산 틀렸나 해가지고. 자, 아무튼 넘어올게요. 22번. 자,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고 현재까지는 확률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번에도 임의 추출이라고 썼고요. 자, 그럼 비슷한 얘기겠지? 얘를 갖다 보건 추출로 봐라, 이런 거. 오케이. 자,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x 바위가 작은 수부터. 자, 그러니까 이 x 바도 평균이긴 하지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감 잡혀 있나요? 자, 그래서 요게 b1부터 bm까지, 그러니까 m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요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아까 했을 때 1, 2, 3, 4, 5, 6, 7 이렇게 7가지 평균이 나왔는데 n이 1일 때. 오케이. 왜 7가지가 됐냐면 중간에 겹치는 게 있기 때문이죠. 맞지? 순서상 중에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납득? 그러니까 최대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4를 해서 16가지 무조건 근데 그럼 중복이 나오고
4 곱하기 4. 순서쌍으로 하면은 16개의 순서쌍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오케이. 그 중에 평균이 같은 값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7개로 이제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순서쌍은 9개로 나오게 되는 건데, 3 곱하기 3. 오케이. 얼마나 어떻게 같은 게 있는지 모르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어쨌든 m은 9 이하의 자연수까지는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bn 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40이래.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합이죠. 맞지? 그럼 얘를 갖다가 n분의 40을 하면 ex랑 같을 거예요. 오케이. m이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납득? 이해돼요? 아니다. 왜? 이 상태는 겹치는 게 있으면 확률을 갖다 곱해야 되잖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9개면은 m이 9면은 방긋게 되는데, m이 9면은 방긋게 되는데, m이 9가 아니면 확률을 갖다 곱해서 해야 평균으로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네. 큰일 날 거. 자, 암튼 그러면 여기서 p x바가 b1이 될 확률이 16분의 1.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가 버려도 a가 제일 작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얘가 중간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그죠? 맞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나오는 게 b1입니다. 납득? 그렇다면 여기는 4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p x바는 b2. 자, 그러면은 b2가 얼마라고? 4분의 1. 자, 그러면은 b2는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해봐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여기서 두 번째 거는 평균이 2지. 맞아? 그럼 2가 나오는 건 요렇게 둘이 만들어낸 평균이죠.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를 뽑아서 더한 거예요. 더해서 나누기. 맞니? 그러면은 여기 뽑을 확률과 여기 뽑을 확률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곱한 다음에 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게 4분의 1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8분의 1 곱하기 2고 그럼 요 8분의 1이 4분의 1 곱하기 여기지.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4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납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렇다면은 다시 4분의 1이 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납득?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EX바 이대로 평균을 내는 거지. 아, 결국엔 는 40 가지고 A 값을 알아내야 되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노가다를 좀 해보는 수밖에. 자, X바로 나올 수 있는 값 첫 번째 A, 제일 작은 거. 맞지? 자, 두 번째가 이렇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맞니? 자,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1.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얘가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거거든? 크기가. 근데 가운데 있질 않지. 맞지? 그러니까는 자리가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 평균들을 갖다 좀 구해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는 그냥 A 플러스 2가 있을 수 있고. 맞지? A 플러스 2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2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A 플러스 3. 아이고, 이쪽이 더 컸네. 맞니? 자, 그럼 순서가 A 플러스 2가 먼저, A 플러스 3이 나중에. 오케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쪽은 겹쳐서 막 계속 막 줄어들었는데 여기 좀 덜 줄어드는 상황인 거지. 대칭성이 없어서.
자,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더해서 나누기 A 뿔 4. 그 다음에 마지막이 A 뿔 6. 하나는 건너뛰었어, A 뿔 5. 그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고, 그러니까 M은 6. 이렇게 다 더하면 이제 4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 곱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합. 이해돼요? 그러면은 A가 몇 개야? 지금 6개지? 6A. 맞아? 그 다음에 1, 2, 3, 4, 6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16. 맞아? 그럼 그게 40. 자, 그래서 A가 얼마냐? 4.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4, 6, 10. 맞니? 자, 그걸로다가 EX를 갖다가 구하자라고 하면 4분의 4 더하기 6이 12 더하기 10. 그러면은 요게 26, 2분의 13. 그러면은 EX 봐도 역시나 똑같이 2분의 13. 이해돼요? EX바를 구하려고 다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확률 곱해서 곱해가지고 더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케이? 개념적으로 EX바는 EX랑 같으니까. 자, 요런 얘기였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이 데스크에다가 틀어달라고 하면 처음에 되게 춥게 틀어져 있어. 자, 23번. 자, 숫자 1이 적힌 카드는 한 장, 2는 둘, 3은 셋. 자, 이렇게 생겨있는 모집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장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게 되면 그 확률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요렇게 우리가 좀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 답돼?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EX, VX 같은 걸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니? 이해돼요? 아, 그럼 얘는 다른 거 하나 쓰지 뭐. 너 Y. 그러면은 EY, VY, 시그마 Y 같은 걸 갖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n번 반복.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복원 추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고. 그러니까 이미 추출이란 말을 써도 오히려 그게 약간 우리는 복원 추출로 바꿔서 얘기할 건데 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복원 추출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는 n번 해가지고 합 x라고 하게 되면, 자, 합은 표본 평균에다가 다시 뭘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선생님 무학력을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몇 번 얘기했던 거. 합이면 표본 평균에다가 크기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n, y, 바를 x로 표현한 거다. 여기까지 답돼? 자, 이 과정 아직 이해 잘 안 되잖아. 합은 n, y 받아. 이제는 이거 다 받아들일만 해요? 이게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게 잘 받아들여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x 플러스 vx는 26. 자, 이거 가지고 n 값을 구해서 다시 이 ex 플러스 v ex.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4vx. 일단 요거는 기본 공식, 그러니까 추정 들어오기 전에 쓰던 기본 공식.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구한다. n 값을 구해가지고 ex와 vx를 다시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인데, 자, 그럼 ex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n y 다니까 다시 그냥 n e y. 왜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가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가 n y 바잖아요. 그러면은 뭘 거쳐서 n 제곱 v y 바를 거쳐서 v y 바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n분의, 그치, 얘가 n분의 vy라고.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엔 다시 n v y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EY와 VY를 일단 먼저 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EY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3분의 7이야? 맞아? 맞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너들 같지가 않아. 안 예뻐. 자, 그러니까는 위에다가 뭘 할 거냐? 1, 4, 9. 자, 이렇게 들어갈 거야. 바로 제곱. 오케이? 자, 그래서 VY를 하자라고 하면 6분의 1 더하기 2, 4, 8 더하기 3, 9, 27에서 빼기 3분의 7의 제곱. 이거 빼먹어갖고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곱의 평균을 빼줘야, 평균 제곱을 꼭 빼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납득?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원래 공식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빼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사실은 이 실수를 자주 한다는 얘기야. 자, 아무튼 자, 돌아와서 걔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얘가 얼마야? 36? 네. 약분해서 6이 되었다가 다시 9분의 1로 바꾸니까 6, 9, 54? 빼기 49? 얼마니 이게? 9분의 5. 자, 그럼 다시 또 돌아갑시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됐냐? n 아직 몰라요. EY 3분의 7n. 그 다음에 nvy로 들어갈 거야. 플러스 9분의 5n. 자, 이게 얼마라고 했냐? 26. 오케이? 얘가 예쁘게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 내 놈이 잘못한 거지, 아니면 내가 계산을 틀렸던가. 자, 양변에 9를 곱하게 되면 21 더하기 5, 26n. 아, 역시나 26 곱하기 9. 계산 안 하고 버티는 게 다행. 자, 그래서 요렇게 약분. 그러면 이제 n이 9라고 나왔잖아요. 맞지? 그럼 다시 문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가면 2 곱하기 NEY, 그러니까 9 곱하기 EY 3분의 7 4 곱하기, 자, VX 뭐였냐? NVY였다. 다시 여기다가 9 곱해서 5 이렇게. 이해되니? 납득? 계산 마저 해주시면 67에 42 더하기 20, 62? 답 맞니? 네. 자, 이렇게 23번 해결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8번이요. 자,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는 소수점 계산을 틀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자, 소수점 계산만 잘 맞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아마 질문이 된 게 계산이 안 나와서 질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크기가 25짜리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실내 구간을 만들었고, 또 크기가 100짜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표본 평균이 x바 플러스 1로 나왔고, 그 99% 구간이 돼 있고, 10에다가 a 플 b x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쓰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쓰면 x바가 뭔지, x바 플러스 1이 뭔지가 답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n1이라고 할게요. 25. 거기서 x 바라고 표현을 했고 그때 구간이 27.08 n a야.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n2 100이라고 했을 때 x 바 1 평균이 좀 크게 나왔어. 평균이. 오케이? 자, 그때는 실내 구간이 뭐냐? 두 번째 거 29.42 n 여기는 b. 자, 요렇게 나왔어. 잠깐 뭘 빼먹었어? 95% 여기는 99%. 자, 문제가 원하는 거는 10배의 A불 B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갔는데 방향이 안 맞아서 풀 수 없어요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에는 얘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요 차이를 그냥 무시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어쩌면 낸 사람이 이걸 그대로 반영을 했는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X바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오케이? 자, 그래서 A 빼기 27.08은 자, 이 문제 1.96이랑 2.58이냐? 1.96, 2.58.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분의 시그마. 시그마 몰라서 안 되나? 시그마 몰라. 그치? 그래서 얘들을 줬나?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자, B-29.42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시그마를 모르니까 이걸 빼가지고 바로 계산이 안 되지. 시그마가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좀 필요했네. 시그마가 있었으면 얘까지 필요 없었을 텐데.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어떻게 할 거냐? 이 왼쪽에 있는 애만 계산하는 걸로 따로 얘기를 하자면 자, 27.08만 따로 했을 때 얘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오케이? 왼쪽 것만 따로. 얘도 왼쪽 것만 따로 하면 29.42는 x바 플러스 1 빼기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 되니? 자, 그러니까는 요거 계산을 통해서 시그마를 구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A 플 B를 해야겠다. 이렇게 답돼? 좀 더 쉽게 되는 거구나. 계산이 너무 싫은데. 너무 싫단 말이지. 될 것 같아. 요 자리에 통째로 x바 빼기 27.08. 오케이. 여기다가 통째로 x바 빼기 28.42. 오케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잖아. x 바 다음에 마이너스 1.96을 한 거를 괄호를 해서 5분의 시그마를 하는 게 아니고 1.96에만 5분의 시그마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모양이 실내 구간 모양이 x 바 빼기 오케이 1.96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x 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 이렇게 생겼어. 통째로 들어갔더니 이게 빼기면 되는데 더하기는 안 된다. 슬프다.
그러면 차라리 x바를 구할까? 시그마를 없애서? 그게 계산이 할 만한가? 아닌가? 아, 문제 식이 너무 매너 없네? 시그마를 구하기로 해요. 어우. 문제 내는 멱살 잡을 텐지. 자, 마이너스 8, 10 빼기 8은 2, 4. 그러면은 3 빼기 0은 3. 뒤로 내준 거 없지. 2.34. 칸 두 개 미리 땡기니까 마이너스 234. 그러면은 1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여기는 플러스 258. 5분의 1로만 좀 만들까? 그러면 129 시그마. 그러면 얘 넘겨서 마이너스 134는, 자, 요게 5분의 마이너스 196에서 129로 빼면 7, 8 빼기 2는 6 시그마. 이제 뭔가 좀 보이네. 약분 이렇게 이지. 맞아? 오케이. 숫자는 되게 의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풀기가 너무 쉽게 생겼다. 계산 과정은 빡셌으나 시그마는 10하고 나왔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 해서 이제 더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더하기 전에 이걸 넘기면 숫자가 좀 예쁜가? 약분 5, 19.6 넘기면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40, A는 46.68 맞냐? B는 여기 10 약분, 요게 곱하기, 잠깐만, 뭘 안 하고 있어? 곱하기 1을 안 하고 있잖아. 씨. 미안해. 자, 지금 10 들어와서, 잠깐만. 내가 계산을 되게 헷갈려 하고 있는데. 얘가 10이지. 시그마는 10. 약분하면 5가 아니라 2. 그치? 와, 19.6 곱하기 4를 해야 돼? 19.6이 아니라 1.96이지. 1.96 곱하기 4. 6, 4, 24. 4, 9, 36. 8. 7.84. 그러면은 34.92. 매너 없어. 문제가 너무 매너가 없어. 4, 6, 1, 5.16 넘기면 34.58. 그래서 A 뿔 B가 0, 5.69, 69.50. 그래도 695. 와, 진짜 답만 이쁘다. 과정의 계산이 다 좀 비호감이고 답만 예쁘게 나오네요. 답은 맞냐? 계산 안 틀렸냐? 자, 그러니까 진짜 계산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요 때문에 질문이라면 네, 소수점 이렇게 거지같이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오케이. 특별히 얘를 갖다가 쉽게 푸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리저리 방금 머리로 굴려봤는데 없잖아요. 방향이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통째로 대입하는 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일일이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응? 잠깐만요. 됐어요. 자, 넘어가서 수특 결합.
특 변형 5강, 6강에서 이 문제 질문이요. 한번 풀어봤지만 이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0번 48 64 30 몇? 35 68 자, 부른 사람이 계산이 틀렸거나 문제가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자, 1부터 5까지 잠깐만. 이 교실에 시계가 뒤에 안 붙어있고 앞에 붙어있구나. 너희들은 시간 파악이 잘 되겠네.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씩 10개. 1부터 5까지 각 2개씩 1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꺼낼 거야. 그러면은 모두 다른 수일 수도 있고 둘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죠. 맞지? 일단 그런데 4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에 쌍의 수를 x, 같은 수 쌍의 개수 x. 그러면은 일단 x는 가질 수 있는 게 0, 1, 2 맞지? 오케이. 모두 다른 원페어, 투페어 그치? 납득?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피곤할까? 확률 구하기가 뭐가 제일 피곤할 것 같아? 원표가 제일 피곤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 크기는 0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계산하기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페어도 계산하기가 오히려 편할 거예요. 원페어가 제일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0, 1, 2 중에 얘랑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걸로. 오케이. 그게 효율적이다. 물론 계산 안 틀려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분모는 뭐로 만들어져? 10C4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맞아. 10C4. 그러면은 모두 다른으로 하게 되면 5C4로 모두 다른 수를 해놓고 2의 4제곱 그 중에 2개 중에 누구냐? 라는 걸 하게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11, 22, 33, 44, 55에서 모두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5C4는 1, 2, 3, 4 아니면 1, 2, 3, 5 이런 식으로 뽑았지. 그럼 그 1이 2, 2개 중에 누군데? 2가 2개 중에 누군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4개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게 px는 0.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10, 9, 8, 7, 4, 3, 2에다가 54는 5 곱하기 2의 4제곱. 자, 이렇게 생겼지. 일단 계산해두고 이따가 통분 필요하면 통분하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은 약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5, 20 일단 날렸고 그 다음에 요렇게 2 세제곱 나왔고 3. 자, 그러면은 분모에 나온 게 21인가요? 맞아요. 분자에는 8 남았나요? 왜 되니? 자, 그 다음에 px는 2를 할 거야. 그럼 얘는 10c4 분의 분자가 5c2 하고 끝입니다.
생략한 건데 뭐냐면 2C 곱하기 2C예요. 이해되니? 투페어가 될 숫자 두 개를 고르시고, 오케이? 그게 예를 들어서 1, 2다. 그럼 1, 둘 중에 둘. 2, 둘 중에 둘. 그러니까 2C, 2C인 생략. 이래요?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 다시 19, 8, 7에 4, 3, 2에 5C는 10. 3, 1. 21분의 1. 그러면은 21분의 1, 21분의 몇이었어? 8, 9. 그럼 21분의 21에서 9를 빼면 12. 요렇게. 자,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또 공부합시다. 우리 밥 먹었어? 근데 누가 찍은 거야? 아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지 이거. 저 어디냐? 거기야? 그 명당? 수연아. 와, 대박. 야, 대박이다. 야, 여기 누가 찍었어? 이거 미나 분으로 셀카 모드를 하고 아니 이거 누가 인화 누가 했어? 아 저거 편집 제가 했어.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와, 보내봐 감독님한테. 감독님한테? 장항준 감독님께 전송. 야 우리 그러면은 장항준 선생님 인스타에 바뀔 수 있어. 그거 그 감독님을 태그해서 스토리 올리면은 아마 리그램에 주실걸? 너무 좋은데? 아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몇 시에 왔는데 지민아? 나는 이제 3시에 끝났기 때문에 나 결국 하루 종일 했어. 나도 아침 9시 반부터 3시까지 근데 하다가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침대 누워서 5분 자고 혼자 이러면서 침대에 쳐 누워가지고 이러고 5분 자고 일어나. 나는 그게 펑크였어. 챗 GPT. 나는 한도가 한도가 왔어. 두개 초과했대. 클로드가 한도가 오고 나 예나 방법 썼어. 아 그냥 냅다 이렇게 GPT한테 모든 걸 맡기네. 그냥 모두 복붙할. 공부 안 하고. 나 그래서 아까 물리를 1시간 안에 끝냈고. 어? 지구는 한 30분? 다 했어 오늘? 모든 걸? 오늘 다 했어 진짜로. 지금 30분 할 수. 지구는 그냥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하기 싫었어. 지구는 유독 그냥 미안한데 나는 지구는 클로드한테 다 맡길 거라서 한도가 없어지면 그때 지구과학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럼 지금 과외도 잠시만요. 클로드한테 물어. 클로드 그 질문하세요? 이렇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쌤이 질문할 때 클로드 그 보이스 채팅 기능 있잖아. 그거를 켜서 쌤이 말하는 걸 지가 답변하게 하는 거지. 진짜인데? 그대로 읽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 나 근데 진짜 말투가 진짜. 아마 좋은 질문이네요 이렇게 하고 시작할 것 같아 선생님한테. 너 그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따라 읽을 거야? 좋은 질문이네요. 전곡을 찔렀어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아. 나 진짜 반 포기했어. 근데 내가 미적분을 오늘 그렇게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 5시간 동안 미적분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초반에 수학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몇 주 전에. 정신 혼자 막 엑셀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지구과학은 일단 클로드한테 맡길 거고. 왜냐면 봐봐 지구과학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기부를 물리잖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기부를 제대로 써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그니까. 내가 뭘 어떻게 쓰든 간에 이든 거는 나 2개나 어떻게 벌써 지금. 미친 새끼네. 머리 바꿔서. 나 4개 남았는데. 또.
근데 솔직히 교과는 그 주제가 한계가 있잖아. 그 교과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진로의 우리말. 했어 진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주제 빼고 한게 아무것도 없어. 아, 난 주제가 안 되겠다니까 지민아. 아니 나 남교쌤한테 2차로 그걸 검사 받아가지고 내가 한 번씩 봤단 말이야.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 가라 어떻게 해서? 아니 여기 수정? 아 그게 존나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다시 봐. 그냥 난 진로 씨발 주제도 마음에 안 들어. 자, 중과자. 자, 10번은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했더니 답이 나와요? 아직 안 해봤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35번. 레벨 3 변형이네요. 시계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붙어 있는 게 내가 기분이 상했나? 나도 모르고 무의식 중이고. 자, 도시락 문제. 자, 부등식에서 여기까지는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했는데라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때문에 질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자, 서로 다른 n 종류의 도시락이 있는데 n은 2 이상 5 이하 n 종류 몇 종류인지가 현재 모르는 상태고 도시락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5명에게 나눠줄 거예요. 자, 종류수 x.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똑같은 도시락을 나눠줬다. 그럼 x는 1. 얘네니 받아봤더니 애들이 제육 받은 애도 있고 김밥 받은 애 있고 제육이랑 김밥 두 가지네? 그럼 x는 2.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나중에 확인했더니 제육, 오므라이스, 김밥 이렇게 세 가지였다. 그럼 x는 3. 이해되니? 자, 그런데 x는 2가 10분의 9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았다. 자, 이걸로 지금 n값을 찾으라는 거죠. n값을 찾아서 평균까지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기억이 났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나 설명 필요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내가 사전에 점검했을 때 이 문제는 문제가 오류가 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보기 중에 답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넘어가서 48번.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60번 반복할 건데,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1260번 반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머지 조건을 아직 안 읽어봤지만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냐? 이 항 분포로 들어가서 n이 충분히 크므로 정규 분포로 넘어갈 느낌이 강하게 든다. 여기까지 공감되나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정도까지 짐작할 수 있겠다. 되니? 자, 그럼 조건을 마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곱이 4의 배수 횟수 x. 그러니까 곱이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서 p 값을 채우는 거지. 이 항목 보니까는 b n, 1, 2, 60,
P가 나와야 정규분포로 넘어갈 거 아니야 이제. 오케이. 그 P를 구할 때 곱이 4의 배수. 이렇게 답돼. 그리고 이거 확률로다가 문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곱이 4의 배수가 되려면 1, 4가 있으면 2, 4가 없으면 요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 그럼 4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짝둘.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가 있으려면 둘 다 4가 아닌 것만 빼면 되지. 1 빼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이해되시나요? 4가 적어도 하나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4가 아닌 짝둘.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하고 6, 2하고 6. 2, 6은 안 돼, 그치? 어쨌든. 오케이. 2하고 6으로 두 번. 이해됐나요? 오케이. 편하게 웃어. 왜 이렇게 참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자, 그래서 P는 일단 36분의 1로 정리를 하자면 36 빼기 25 더하기 2는 4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 맞아요? 이렇게 답돼? 자, 그러면 이게 얼마야? 11에다 4가 15? 3은 한번 약분되겠네? 그러니까는 12분의 5? 맞아요? 자, 그래도 여기는 P자리를 갖다가 12분의 5 자 이렇게 채웠다고. 맞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 N 12분의 5 계산이 자 12 1 빵 5 105에다 5 곱하면 525이요. 525? 525.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뭘 곱하게 돼 있냐? 12분의 7을 곱하게 돼 있지. 네. 뭐 이따고 생겼어. 2분의 어려워요. 35에 지금 525 나누기 3 1은 3 22 3 7에 21 15 5 175 4분의 175 곱하기 7이야? 근데 그럼 다시 175는 7이 들어있냐? 5 곱하기 35요. 아하. 5 곱하기 35니까 그러니까 7 곱하기 5의 제곱이네? 네. 그러니까 이 분자가 7의 제곱 5의 제곱이네? 네. 아이씨. 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5의 전체 제곱? 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분의 35.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매너가 없는 거구만. 다른 게 아니라. 자, 거기서 이제 마무리 원하는 계산은 P 490 이상 X 525. 자, 한쪽이 525인 게 다행이지. 와. 이쪽은 다행이지. 맞지?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525를 빼면은 마이너스 35에다가 그럼 분모에 이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35 약분돼서 마이너스 2. 요렇게. 맞니? 자, 그럼 표에서 2.0짜리 0.477 0.4772 그대로. 왜 한쪽 사이드가 0이니까. 되나요? 오케이. 그냥 난이도는 숫자 노매너에 있는 난이도였다. 오케이. 숫자가 노매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헤매진 않았을 것 같다. 자, 넘어볼게요. 64. 자, 흰 공 5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야. 흰 5, 검 하나, 2개 뽑기, 다시 넣기, 다시 넣어.
다시 넣는다가 무슨 느낌을 주냐? 독립이라는 느낌을 주겠지? 이걸 갖다 여러 번 반복하면 이하분포 느낌이 나겠지? 그게 되게 많이 하게 되면 다시 정기분포 느낌이 날 거야. 그죠? 맞니? 자, 그랬을 때 두 공의 색깔이 서로 같으면 2점, 다르면 3점. 갓 2, 다 3. 둘 다 얻는 거야. 그러니까 감점은 없어. 오케이. 다른 게 조금 더 득점을 높이는 내용이야. 오케이. 어쨌든 같은 확률과 다른 확률. 같은 확률, 다른 확률. 다른 확률이 더 줄 것 같아 이번에. 거기서 어딘가? 자, 다른 확률이 6시 2분의 1 곱하기 5기 때문에 두 개만 뽑는 거라서. 오케이. 1 곱하기 5랑 5C랑 뭐가 더 편해요? 정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다를 확률이 얼마냐? 6C가 15지. 맞죠? 그럼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2.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런 게임을 해가지고 162번 반복. 162번 반복. 점수합 372. 점수합 이 372 이상 384 이하. 기준을 잡아.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이쪽이 x라고 잡으면 이쪽이 162 마이너스 x. x.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점수 합자리에 들어갈 게 2x 플러스 3배의 162 마이너스 x. 맞니?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62 곱하기 3. 숫자도 없을 때 거꾸로 할걸. 곱하기 2가 더 낫잖아. 자, 아무튼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요게 얼마야? 6 3, 18 3일은 4 4, 8, 6. 자, 그러면 x를 가운데다가 두면은 4, 8, 6 빼기 37 114요. 114. 그 다음에 4, 8, 6 빼기 3, 8, 4 102. 자, 요 확률 이렇게 들어간 거지. 네.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쪽을 x로 봤을 때 x는 우선은 b 162, 3분의 2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맞니? 오케이. 당연히 뭐로 바꿀 문제? 정규분포로 바꿀 문제, 그지? 자,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3으로 나눠서 3, 55 3, 42 2 곱하면 108. 여기다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6의 제곱이야 36.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 표준화를 하자. 그럼 마6 나누기 6 마이너스 1 z. 자, 이쪽은 빼면 6 나누기 6 1 p. 자, 요렇게 나왔으니까 표에 나와 있는 1.0 0.343 곱하기 0.6826 되나요? 자, 요렇게 64번 해결했고요. 지워버렸냐? 하나 더 있었는데 68번이었냐? 맞니? 자, 맞게 기억하고 있는 거 맞지? 맞을 거예요. 세연이 거여서. 자, 이게 67이랑 68이랑 비슷한 유형이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67번은 평균이 처음에 안 나오고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68번은 평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확률 표준 편차를 마지막에 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68번에서는 자, x는 m1,
컴마 시그마 1의 제곱 y는 nm2, 시그마 2의 제곱. 자, 요렇게 둘 다 정규 분포인데 p x가 x 이하는 p x가 이상이다. 30-x 이상. 자, 이게 뭘 제시하는 거다? 평균. 평균을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와 있는데 확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평균 기준으로 서로 대칭의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두 수의 가운데 평균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기 때문에 m1은 15.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p y가 x 이하는 p x가 x뿔 10 이하. 자, 이 녀석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돼 있어. 두 가지. 어떻게 했냐? 일단은 요 관계가 평행이동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사이의 관계와 또는 또 하나 평행이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서로 같다는 얘기다. 그리고 개혁이 똑같아서.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누가 더 커? 왜 더 크지? 얼마큼 커? 10만큼 크지? 그러니까 이쪽 평균이 10만큼 크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이쪽 평균이 10만큼 작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M2는 10만큼 작아서 5. 맞니? 이해돼요? 요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정규분포 곡선 상태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가족권에 나와 있는 표현 있잖아. 67번에도 가족권에 나와 있는 표현이 Y쪽 평균이 X쪽 평균보다 3만큼 크다. 딱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요 분석, 요 해석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한번 더 그려줄까? 자, 여기 X가 있고 여기 X 플러스 15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은 모양이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설명용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Y쪽 정규 분포 곡선이야. 요게 이제 X 이하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X 플러스 15를 지날 때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이렇게 똑같게. 그러니까는 그 뒤에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지? 10. 자, 그러니까는 여기 평균하고 간격도 요 사이의 간격이랑 똑같은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향이 같게 나와 있으면 이 숫자가 10만큼 커? 그럼 얘가 평균이 10만큼 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평행 이동이다. 모양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 같다. 자, 요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M2는 5라고 나오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았어요. 그럼 줄여서 좀 시그마라고 쓰면 답을 쓸 때는 이따가 시그마 2 자리에 넣겠지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제시한 마지막 확률식 P 10 이상 X 15 이하 더하기 P 10 이상 Y 15 이하. 자, 사실은 얘는 만들어두고 나면 두 군데 중에 얘는 그냥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왼쪽 건 두 군데에서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얘를 갖다가 표준화를 하자면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마이너스 5 나누기 시그마 대신 오른쪽은 좀 더 쉬운 0이 나왔어요.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P 이쪽이 뭐가 되고 5 나누기 시그마. 자, 이쪽이 시그마분의 10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얘가 다르잖아요. 다르기는 한데요. 위치가 딱 대칭의 위치에 있죠. 그죠? 맞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얘 앞부분을 메꿔줘요. 그림으로다가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이 녀석은 평균이 0이죠. Z니까. 맞지? 그러면은 요쪽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부터 0까지 요 확률에다가 더하기 대칭해서 시그마분의 5부터 시그마분의 10까지 자, 요 확률의 합이라고 하게 됐을 때 얘를 갖다 얘랑 어차피 넓이가 똑같으니까 라고 붙여버리는 거지. 넘겨서.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서 넘겨버리면 이 녀석 전체는 P 0 이상 Z 시그마분의 10.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되니? 자, 그럼 문제에서 이 확률을 얼마라고 했냐면 0.343이라고 했다. 는 0.343. 자, 그럼 표에서 여기 얼마 보라냐? 1 보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시그마는 10. 자, 그럼 이건 시그마 1, 시그마 2 모두 다 10. 이해되니? 자, 문제에서 M1 플러스 시그마 2. 어디 갔어? M1 플러스 시그마 2 답은 25.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숙제 질문은 일단 다 해결이 됐죠. 자, 세연이가 부스터 하는 거 못 봤지? 부스터. 자, 그리고 수특 변형 1차의 마지막 단원. 자, 전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자, 수특 변형 말고 원래 수특도 또 풀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시 원래 수특으로 돌아와서 앞에 5강부터 다시 돌릴게요. 자, 부스터는 양이 언뜻 보기에 230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대략 170 문제 정도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모든 학교가 똑같이 쓰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조건부 확률을 시험 안 본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건부 확률부터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조건부 확률까지 시험 받고 무항요구 같은 경우에 누적 안 하는 게 일반적. 오케이? 범위 누적한다는 얘기 아직까지 전혀 없죠? 아마도 올해도 누적 안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혹시라도 얘기 나오면 얘기하세요. 원래 무항요구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간혹 그런 다른 학교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무학이 따라갈 수도 있어서 라고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단원을 3개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 생각에 요거를 갖다가 지난번 부스터 할 때는 3 떼고 2단원씩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3를 포함해서 한 단원씩 나갈 계획이에요. 3 포함한 단원. 그러니까는 부스터는 70문제 좀 안 되게 60몇 문제. 거기에 수특 프린트를 포함하면 또 역시나 대략 100문제. 오케이? 수특 변형이나 수특 프린트를 포함하면 자, 그 정도씩 숙제. 자, 이게 확률이랑 경우의 수 할 때보다는 레벨 3가 훨씬 풀만 할 거거든요. 통계는. 자, 그러니까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가 뭐냐? 기말이 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잘 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기말이 어려워지기를 빌면서 우리는 레벨 3를 그 급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수능이랑 모고 4점 프린트도 한번 돌릴까? 되게 싫어하는 것 같다가 마지못해 끄덕거리나? 아니, 왜냐하면 무항요구가 그러니까 꼭 올해 모고만 변형해서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막 5년 전 거에서도 나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5년 전 거요. 5년 전 거예요. 했던 문제를 왜 넣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는 약간 느낌이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내고 싶은데 어디서 내지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간대 거는 사실은 분석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최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최신이 아닌. 그러니까 2025, 2024 이쯤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고 문제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려. 양이 너무 많단 말이야. 찾아볼게. 그러니까 수특에서는 나온 문제를 금방 찾는데 모고에서 나온 거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중간고사 때 지금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건이 되는 거를 이제 봐서 여건 되는 거 봐서 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 교과서와 모국 기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 끝나고 나서 모국 기출이냐 교과서냐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근데 둘 다 하긴 좀 빡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에 교과서보다 모국 기출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쪽이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가 좀 더 평범할 것 같고 어려운 문제 연습은 모국 기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돌아서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나가는 부서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니까 60번부터가 숙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몇 번까지야? 117번까지가 숙제인데요. 그 중에 레벨 3라고 적혀있는 96번부터 102번까지를 좀 우선적으로 풀어봐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3교시에 테스트 보고 테스트에 칠판 설명할 게 있으면 한 후에 남은 시간보다 푸는 시간 조금 더 다시 주고 풀이를 하던가 아니면 그 뒤에 이어서 풀이를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일단 96번부터 102번 사이를 좀 먼저 풀어봐 주세요. 중간에 멘트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복습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실 바꾼 이유가 영상 초점 때문에 200부 아무리 땡기고 쪼리 이렇게 하고 초점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도 초점이 안 맞아. 앞으로 는 일단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200부의 카메라에 초점 맞추는 방법이 나오면 다시 200부로 갈 수도 있고 강의실 너희들이 쓰기는 어떤 게 더 편해요? 200부랑 여기 중에? 별 차이 없지? 수요일날 다른 반이 꼭 여기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59.5 10의 제곱 자 요렇게 계란 한 개의 무게를 x로 잡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625개 중 왕란 134 중 왕란 134개 이상. 자, 그러면은 얘는 왕란 개수를 갖다가 새로 문자와 이래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2번 쓰게 되는 이유야. 요거는 CPR에서 설명한 적 있어요. 오케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625개의 계란을 뽑아. 그러면은 그게 왕란 범위 무게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을 해.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B 625, P 아직 몰라. 오케이. 요게 답들. 그럼 여기서 요 P를 구할 때도 이 녀석을 통한 정규 분포로 한번 보고 P를 구하고 그럼 이항분포가 됐지? 그래서 N이 너무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마무리는 P, Y가 134 이상인데 이 녀석도 정규 분포로 바꿔서 봐야 되겠다. 거기서 표준 정규 분포 또 한 번. 이해되니?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2번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왕란이 되는 건 X가 몇 이상인 거야? X가 왕란 68 이상. 자, 그럼 요렇게 계산하는 게 여기 들어갈 P입니다. 이해돼요? 68g 이상이라야 왕란이잖아. 그러니까 왕란이 될 확률을 정규분포표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표준화 시켜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P를 다시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59.5를 빼면 얼마야? 8.5? 맞니? 나누기 10 하면 0.85? 그래서 PZ가 0.85 이상. 그럼 표가 평소에 보지 않게 생긴 표가 있지. 이제 0.85는 0.3이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녀석은 부등호 방향상 그냥 0.3이야 0.5랑 계산해줘야 돼. 계산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0.2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자리를 갖다가 0.2로 채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뭐로 바꿔? n. 여기다 0.1을 곱하면 62.5 곱하기 2니까 125. 맞니? 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할까? 이제 0.8을 곱하는 거지. 오케이? 아우, 헷갈려. 5분의 4? 0.8이면? 그럼 25 곱하기 4니까 100? 그럼 10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 녀석을 표준화를 할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 Z가 될 거고 134에서 125를 빼면 9. 9 나누기 10은 0.9. 맞니? 자, 0.9가 되면 이게 표에 또 있어. 0.32. 맞니? 근데 자, 부등호 방향상 0.32를 그대로 쓰는 거야? 0.5랑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지. 0.5에서 0.32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0.5 빼기 0.32 해서 0.18이다. 자, 요렇게 요거는 CPL에서 봤던 유형입니다. 정규분포표 2번 쓰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는 처음에 정규분포, 그 다음에 이항분포, 이항분포에서 다시 정규분포. 납득? 오케이. 요런 구조의 문제. 자, 이제 두 번째 본 거지, 이 유형을. CPR에 이거 딱 하나 있었지? 하나 더 있었나? 한 개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본 겁니다. 사실 이런 시험 유형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CPR에도 되게 열심히 설명해서 문제야. 오케이. 자, 이렇게 17번 됐고. 자, 그 다음에 18, 넘어갔고. 18번, 19번, 20번은 사실은 수특 변형이에요. 본 적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19번은 질문을 해야겠어. 왠지 세연이 질문일 것 같다. 맞아요. 자, 개별로 해요. 네. 한 명 더 있기는 한데, 한 명 누구니? 틀린 사람 2명인데 19번? 내가 하나 체크 잘못했나? 3명이었어? 맞았는데 질문한 거야? 근데 틀린 사람 분명히 2명 체크해놨는데? 3명이야? 암튼 그래요. 자, 그런데 얘는 수특에서 받고 그 다음에 변형으로 한번 또 받고 이거 세 번째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바로 안 되면은 원래 풀었던 문제들 참고해가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봐가면서 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개별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 자, 많이 틀리긴 했는데 단답형이라서 많이 틀린 것 같기는 해요. 답은 13이고요. 자, 그래서 해결된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21번 나는 여전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자, 봅시다. 자, P X 는 X가 확률 질량함수 AX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속 아니고 질량이에요. 이게 연속 아니고 질량. 자, 거기서 X는 1부터 N까지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다 더해서 1이다를 해야 돼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를 갖다가 1부터 N까지 더하면 A로 묶고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요게 1이다가 돼요. 오케이. 그럼 뒤에 가서 A 자리에 N, N 플러스 1분의 2로 대입을 할 겁니다. 요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가 무엇을 주느냐? VX는 10. 안 이뻐, 씨. 자, 아무튼. 자, VX는 10을 줬으니까 걔네 좀 길어져요. 와, 이거를 단답형 1번에 냈다고 작년에?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방법은 뻔한데 계산이 길어지고 계산 틀리기 좋게 생긴 게 맞습니다. 자, VX를 제시했으니까 우리는 EX를 중간에 거쳐 가야 돼요. EX를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EX가 어떻게 될 거냐? 시그마 K 곱하기 P X는 K 이렇게 해야 되지. K는 1부터 N까지. 맞아요? 왜 되니? 납득? 자, 그런데 얘가 뭐였어? AK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고 AK. 자, 그러면 얘는 A 앞으로 내보내고 시그마 K 제곱이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 이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답들. 자, 그러면은 여기 A 자리에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약분이 꽤 되지. 맞지? 약분이 꽤 돼서 3분의 2N 플러스 1만 남았어요. 왜 됐나요?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진짜 예쁘다고 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봐도 예쁘다고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VX는 넘어갈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으로 할 거지. 자, 그러니까 VX에서 그럼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K 제곱 곱하기 PX 는 K. 이게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빼기 평균 제곱 3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게 됐나요? 자, K는 1부터 N까지고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요 자리에 들어갈 건 뭐냐? AK지. 맞아? 그러면은 A는 바깥으로 빼주고 이제 뭔지 알아? N 플러스 1 분의 2라는 거 알아.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은 4 분의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에 빼기 9분의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자, 얘가 얼마라야 되느냐? 문제에서 10이라고 제시를 했다. 응? K제곱에 K에서 K세제곱이잖아.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얘가 약분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해서 18을 곱해서 그러면은 9n 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8n 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2는 18 곱했으니까 180 맞아요? 요게 됐니? 자, 그러면은 요게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82는 0 맞아요? 요게 됐니? 자, 그러면은 182가 2하면 91 7하면 7은 7, 3, 21 14, 13 맞냐? 어디다 마이너스야? 요따 마이너스. 그럼 n은 몇이야? 그치? 14가 될 수가 없잖아 자연수인데. 맞아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는 사실 단답형 1번 치고 계산이 너무 빡치기는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작년에 무한경우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오케이? 웬만하면 평균으로 좀 주지. 평균에서 방정식 풀기에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닌데. 자, 오레고 수특에도 요 유형이 있죠. 맞지? 오레고 수특에도 요 유형이 있어요. 확률 질량함수 제시해가지고 하는 거. 아, 그러고 보니까 앞에 있었어, 앞에. 그게 몇 번이야? 18번. 18번 유형이에요. 오케이.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작년 수특에도 이 유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수특에 있고 올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유형이다.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수원을 잘해야 돼 지금. 맞지? 수원 시그마를 잘 해야 됩니다. 실제 수능에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요. 3점짜리로요. 4점 레벨은 아닙니다. 3점 중에 어렵고 시간 많이 먹는 거. 대략 26, 27 정도 나올 수 있죠. 물론 이거보다 계산이 훨씬 편하게 나오면은 이제 25, 24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 정도로 계산이 좀 짜증 나게 되면은 26, 27 정도 될 거고요. 오케이. 4점짜리 수준은 아닙니다. 18번이면 4점 수준이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유형으로 보면 같은 유형인데 오케이. 18번이었으면 통계 4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는. 근데 그게 4점짜리로 가는 일은 자료가 없어. 이렇게 문맥감으로 계산하게 하는 게 수능에 나와요? 그럼요.
오히려 옛날 수능엔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수능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냥 계산력 테스트 같은 문제가 옛날 수능에는 오히려 없고요. 오케이? 오히려 요즘 수능에는 계산력 테스트 같은 문제가 출연합니다. 이 문제요? 표로 하고 싶다고요? 진짜요? 칸을 n칸을 쳐야 되는데 중간에 점점점에서 치려고요? 어차피 그 계산은 시그마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확통 문제 인척하는 수업 문제 같은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답이 134입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풀어줘야 되는 우리 여기 레벨 3 풀어보세요라고 했던 몇 번 문제랑 같은 맥락이냐? 96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구조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96번을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냥 주사위냐 동전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만 달라요. 맥락은 똑같으니까 이따가 96번 풀이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변형해서 뭐하는 문제 나왔던 거지. 22번 96번 변형해서. 자, 그 다음에 23번은 많이 틀렸다. 자, 틀린 사람 중에 고친 사람도 있는데 아까 물어봐서 23번 나는 고쳤다. 169. 한 명. 자, 나머지는 기억해. 자, 23번. 자, 23번을 풀기 전에 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예, 언제 거예요? 수하입니다. 수하. 거의 초면? 수하예요, 수하. 자,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교과외인데 무학용어는 하셨어야 되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산술기 할 때 같이. 산술기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했어? 난 그때 여기 없긴 했어. 아, 6판에서만 했던 거야 이거. 기억 안 나. 아니 나 이거 쌤이랑 아니 나 이거 파이널에서 무학용어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연습을 해야 돼요. 김주쌤이 이거 했어? 했던 것 같아요. 자, 왜요? 그러니까 나는 왜 국립학교가 자꾸 교과의 문제를 갖다 계속 내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교과서에서 소개하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왜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게 성립함까지만 다루고 이 녀석을 이용한 최대치도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함까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학용어로 문제 최대치도 문제를 막 내요. 자, 어떻게 생겼냐?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삭이라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겁니다. 저거 저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혜성쌤 이런 걸 이렇게 하시는 저 이거 자, 이거요? 23번이요? 23번이요. 아니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푸는 게 아니었어요? 2차 함수 최소값으로 할 수도 있죠. 네. 2차 함수 최소값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문제 구조가 너무나 예예요. 자, 그러면은 뭐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유형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쓸 수 있는 유형에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보통 가장 빨라요. 답을 내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쓸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모양이라면. 자, 그럼 그 쓸 수 있는 모양이 뭐겠냐? 보면은 되게 티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모양이랑 ax 플러스 by 모양이 등장하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줄게 이거 최대, 이거 줄게 이거 최소. 무슨 말인지 돼요? 나때
이거 줄 테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나 이거 줄 테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나오면 푸시 슈바르츠 분등식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여기서 단 등호는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성립한다예요. 단지 이 문제는 얘가 별로 안 궁금하죠. 그냥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1차의 합이랑 루트 더하기 루트. 요 꼴로 나왔을 때 얘가 진짜 빨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괄호 곱하기 괄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서로 역수꼴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예를 들면 a 뿔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 이런 거. 이해되니? 그런 게 나왔을 때 요 모양이 빠르고 편합니다. 그치 슈바르츠 분식이. 자, 이번 문제는 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꼴. 자, 볼게요. 자, 23번으로 들어가면 자, x는 n 5,3의 제곱 y는 n 15,4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px가 a 이하의 확률과 py가 b 이하의 확률이 같대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을 확인을 하시고 표준화를 시킨 기준점이 0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있겠냐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겠냐. 다른 위치. 대칭의 위치에 있게 되지.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돼요? 부등호 방향이 같았으면 얘는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니까 대칭의 위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한 기준과 이 표준화한 기준의 합이 0 우루식을 짜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를 표준화를 할 때 a-5 나누기 3이 될 거고요. 여기를 표준화할 때 b-15 나누기 4가 될 거고요. 요 합이 얼마가 될 거라고요?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12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4a 마이너스 5, 4, 20 플러스 3b 마이너스 45는 0 맞니? 자, 그럼 이걸로다가 4a 플러스 3b는 65 두개 됐나요? 답들 이걸로 뭘 구하래? a제곱 플러스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지. 자, 그러면 칸을 채워봅시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아,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1차 합 제곱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4a 플러스 3b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여기를 채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16 플러스 9. 그렇지. 16 플러스 9가 들어가야 돼요. 4의 제곱, 3의 제곱.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로 바뀌어 이제? 65로 바뀌지. 63은 5 곱하기 13이죠. 맞니? 그럼 여기서 제곱하면서 25는 약분이 돼버릴 거야. 맞아? 그러니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의 제곱 169 이상. 최소값은 169. 이해돼요? 한 번만 더. 자, 여기 나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65라고 하는 수는 5 곱하기 13이라고. 얘를 뭐라 할까요?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럼 여기는 5의 제곱은 여기는 25랑 약분. 그럼 누구만 남아? 13의 제곱만 남지. 그래서 그게 169. 맞지? 오케이. 자, 2차 함수로 바꿔서 푸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게 계산이 훨씬 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갖다가 A는이나 B는으로 해가지고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 2차 함수가 되지. 나와. 오케이. 사실은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뭐냐? 교육과정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오케이. 근데 쓸 수만 있다면 얘가 빠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테스트지에 있는 거 됐죠? 자, 이게 보니까 또 그거야. 앞에 세 개는 단답형, 뒤에 두 개는 서술형이라서
서술형이 단답형보다 쉽게 나오는 패턴. 오케이. 무항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죠. 단답형이 더 어렵게 나와요. 서술형이 좀 더 쉽게 나오고요. 맞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부서로 돌아올게요. 자, 아까 푸는 거를 봤는데 대체로 98번쯤에 좀 막혀 있었던 것 같고요. 98번 해결했다. 없어요. 자, 98번 그럼 제끼고 뒤에 99, 100, 101 좀 풀어봤나요? 거기까지 못 갔나요? 시간 없어서. 자, 그럼 일단 오늘 98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나머지는 집에 가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이 듣기로 하고요. 1분만. 어머나?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 네. 1분 남았어요. 이것도 풀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98번은 힌트 줄게요. 98번 이항분포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그 루트이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이항분포가 돼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98번은. 어? 표 그렸어. 다 그렸어. 뭐라고? 지금 이항분포인 걸 대칭이 듣는데 아니라 왜 그냥 안 이항분포가 된다고. 이항분포 어쨌든 대칭은 맞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